이번 시간에는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를 보는데 갑일간 중에서 갑일간이 6개인데 오늘은 이 5번째인 갑진일주 이 갑진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일주는 어, 일단 갑목일간에 여기 진토가 편재입니다. 편재. 진토 편재를 가지고 있고 운에서 인수가 와서요. 편인. 편인이 오고 인목 이제 일간에 녹지가 왔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도 일간을 도우는 것이고 인목도 일간에 녹지가 되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일간이 매우 비대해지는 일간이 매우 신강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진일주의 이민년 운세는 뭐 시험이든 취직이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순조롭지 않은 운이다. 좀 답답하고 일이 그렇게 많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운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고 또 특히 여기 천간에 뭐 그 신금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병정 식상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약한 사주였다면 갑진일주가 전체적으로 신약한 사주라면은 이민년 운이 전체적으로 좋게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 갑진일주가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은 이민년 운세는 전체적으로 시험이든 취직이든 재물이든 뭐 연애 건강 모든 면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고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 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진일주가 태어나는 이 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갑진일주 이민년 운세라는 거는 사실 그 전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월에 따라서 갑진일주의 운세를 한번 볼 때 이민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월이나 묘월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라면은 이게 이제 근록격 우리가 격국으로는 근록격이 되거나 또는 양인격이 됩니다. 견록격이나 양인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이민년 운이라는 것은 천간에 관살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관살 그러니까 경신금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천간에 뭐 병화나 뭐 정화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근록격이나 양인격에서 설기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임수가 와서 이것을 극하여 방해해 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설기가 좌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던 일들이 다 막히고 정체되고 또 무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천간에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라면은 천간에 경신금 관살이 있다 그러면 이민년이 굉장히 유리한 해가 또 반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갑진일주에 이민년 이렇게 그런 게 없는 인월이나 묘월생인데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와 이민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유리한 해가 아니다 좀 불리한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진월에 태어났는 진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라면은 이민년은 이 임수가 이때는 이제 용신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인수격이죠. 인수 용신이 이제 운에서 온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에서 여기서 이제 병진 월주였다든가 또는 병이나 이제 정이 있으면은 이제 합을 하니까 안 되고 병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운을 맞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진월에 이제 갑진일주는 이민년 운이 좋은 운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애나 건강 뭐 시험 보는 수험생 경우에 시험 운도 좋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재물도 돈도 좀 벌 수 있는 문서로 인해서 어떤 돈을 받거나 벌거나 또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봄, 인묘진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면은 4월이나 5월생, 4월이나 5월생이 갑진일주라면은 4월에 갑진일주가 이민년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4, 5월이라는 거는 이제 갑진일주 입장에서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거든요.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목 녹지가 왔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조후적으로 임수가 왔다는 거는 그 상관폐인이라든가 목화식신 희견수 이런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 5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는 내년 이민년이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월에 태어나는 이 이제 미월에 태어나는 이제 갑진일주라면은 이민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격국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제격폐인이 될 수 있는 운이거든요. 제격폐인 되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공부의 성과를 낼 것이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뭐 유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 잘 적응하는 녹지가 와서 그 여기 지지의 녹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의 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갑진 미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는 불리하지 않다. 다만 일간이 기존에 여기 지지에 인이나 묘 이런 게 또 더 있었다 그러면은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문서 인수의 덕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력으로 8월에 해당되는 신월,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다 이러면은 먼저 신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는 이 임수가 이민년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역시 또 인수격으로 바뀝니다. 인수격으로 바뀌니까 용신운이죠. 용신운이 와서 굉장히 유리한 운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수험생이나 뭐 공부하는 학생 또 취직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하죠.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천간에 뭐 기토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신월생의 갑진일주는 굉장히 유리한 해다. 그 이민년이 유리한 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6월에 이제 갑진일주, 6월에 갑진일주라는 거는 양력 9월에 태어난 사람이죠. 6월에 갑진일주. 이 6월에 갑진일주도 이민년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관격인데 이제 정관이 인수를 봐서 정관폐인하는 운입니다. 정관폐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해죠. 특히나 일간에 녹이 와서 정관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시기다. 그래서 이런 시험, 취직, 재물, 연애, 건강 모든 면에서 다 괜찮고 특히 여자한테는 유리한 해다. 남편의 덕으로 먹고 사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월에 태어나는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이죠. 그 신유 수월에 수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라고 할 거면은 이 경우는 다소 좀 불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민년이 맞이하게 되면은 인목이 들어와서 이제 인수를 합하면서 이제 상관격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인수를 합해서 상관격이 되는데 상관격이 인수를 봐서 상관폐인이 되는데 일간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묘라든가 갑 뭐 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불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그 목을 그 인묘가 지지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월의 갑진일주는 이민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강하다면 상관의 설기를 임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이제 일간이 강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수월의 갑진일주는 이민년이 불리하지 않다. 상관폐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수험생이나 모든 학생 뭐 직장인들 또 연애 건강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한 것으로 이제 작동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월
11월이죠. 양력 11월. 해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라고 하면은 이제 이민년은 임수가 이제 역시 용신으로 운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용신운이 왔기 때문에 일단 좋은데 다만 이제 해월의 갑목은 이제 동목이기 때문에 겨울나무죠. 겨울나무 동목이라 그래요. 동목이기 때문에 조우로 이제 병정화가 천간에 있었다면은 이제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해월의 간목이라면은 그러나 이제 인수 편인의 용신이 왔기 때문에 뭐 문서적으로 문서나 공부나 학업이나 이런 면에서 불리하진 않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 많이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 조우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월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월생은 이제 좀 더 해월생보다 좀 더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에 이제 정인격으로 되거든요. 정인격이 되는데 임수가 오게 되면 이제 인수가 용신이 혼잡되는 거예요. 인수 혼잡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저 공부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집중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기대치만큼 학업을 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뭐 일들은 뭐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월에 축월에 태어났는 갑목일 주라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제격패인으로 가는데 일간이 강하지만 않다면은 유리한데 다만 이거는 이제 해자 축월은 이게 동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에 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좋은데 병정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대치만큼 좋지는 않지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갑진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갑진일주는 물론 태어나는 월에 따라서 이민년 운이 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갑진일주가 이제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만약에 일간이 강한 상태라면 이민년 운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일간이 약하다면 이민년 운이 인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기륭이 좀 갈라지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진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